여러분은 10년 뒤에도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고 내일은 내가 처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고 싶은데 예약하는 방법을 몰라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은행 업무를 보고 싶은데 앱을 못 써서 1시간씩 창구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처음엔 한두 번 도움 받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나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미안함 속에서 조금씩 세상과 멀어져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10년 후 모습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비슷한 연금과 자산을 가진 두 사람을 가른 것은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젊은 사람들 쓰는 거지. 틀리면 창피하잖아. 이 말 속에는 게으름이 없습니다. 자존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모르는 모습을 보이기 싫고 실수해서 민폐가 될까 걱정되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선은 편안함의 선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전화를 쓰면 되고 인터넷 예약 대신 직접 가면 되고 메신저 대신 만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화를 받아주는 곳이 줄어들고 직접 가도 온라인으로 하라고 안내하고 만나려고 해도 연락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살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결정권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병원 예약을 내가 못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은행 업무를 직접 못해서 창구줄에 의존하게 됩니다. 행정 처리를 이해 못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움받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내 삶을 직접 운전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입니다. 이 감정이 노후의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자녀는 바쁜 와중에도 예약을 대신 해줍니다. 고맙지만 미안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해야 할 일이 생기면 조금 더 미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아예 안 하게 됩니다.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필요한 행정 처리도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연락이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삶이 점점 작아집니다. 선택지가 줄어들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관계가 좁아집니다. 이것이 기술을 거부했을 때 생기는 진짜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연금, 비슷한 자산을 가졌습니다. 차이는 기술 실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의 하루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병원 예약을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앱을 열어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합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 지도 앱을 켭니다. 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약속한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손주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사진과 함께 온 안부에 답장을 보냅니다. 손주가 바로 답장을 보내고 짧지만 따뜻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루가 느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한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을 밀어낸 사람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예약을 못합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합니다. 자녀는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가 해준다고 합니다. 기다립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길을 잘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설명을 듣고도 헷갈립니다. 결국 늦게 도착합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손주가 메시지를 보냈을지도 모르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손주가 연락했냐고 물어봅니다. 자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하루가 답답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미안함이 쌓이고 위축되고 더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삶이 대행으로 채워집니다. 내 삶이 남의 손에 있는 느낌입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배워도 된다고 허락했는가입니다. 기술을 배운 60대들은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웠고 어렵다고 생각했고 굳이 배워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늙어도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다.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스스로 하려고 한다. 목표가 바뀌는 순간 기술은 부담이 아니라 방패가 됩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기 싫었습니다. 자녀들이 알려주려고 하면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걸 배워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예약을 온라인으로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했는데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구나. 그날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와 연락하고 싶어서 배웠습니다. 손주는 전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 보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자판이 작아서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손주가 답장을 보낼 때마다 기뻤습니다. 지금은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합니다. 기술을 배운 건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술을 배운 이유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존엄이었고, 유행이 아니라 연결이었고, 능력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건 스마트폰 전체가 아닙니다. 단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병원 예약을 혼자 해본 경험, 문자로 온 안내를 스스로 확인한 경험, 지도 앱으로 한번 찾아가 본 경험이면 됩니다. 이 한 번이 쌓이면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아,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이 감정이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작은 성공의 축적입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 보내는 법을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사진 첨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레는 영상 통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자판을 누를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오타가 나면 지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3분이면 보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에는 반대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으면 관계가 부탁이 아닌 선택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못해서 안 만나는 관계가 줄어듭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힘을 남겨줍니다. 자녀에게 매번 부탁해야 했던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자녀와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부탁이 아닌 안부로 시작하는 대화가 늘어납니다.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전화를 걸어야만 연락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로 간단히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되면 사소한 순간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연결이 외로움을 늦춥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연락하려면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전화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상대가 바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있을 때만 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지금은 메시지로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날씨 좋다는 말 한마디, 맛있는 거 먹었다는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친구들이 답장을 보냅니다. 사소하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술이 외로움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오늘 당장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결정하십시오. 나는 기술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다.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보다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 자유는 오늘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엄하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기술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는 것, 필요한 만큼은 배우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배우기 시작하길 잘했다고. 덕분에 지금도 내 삶을 내가 운전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 내 삶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배우는 것이 어렵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씩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하나만 바꾸면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기술을 배우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앞으로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